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요양원도 아니고 연금도 없이 단 20만 원으로 노후를 끝까지 살아내는 법.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지금 화면 속 이분입니다. 72세 김옥순 여사. 남편 없이 자식 도움 없이 매달 20만 원만으로 사는데 놀랍게도 더 행복해졌다고 하십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걱정 없는 노후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열어주세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올해 72 김옥순 여사님의 하루는 오늘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혼자 산다는 건 여전히 쉽지 않으시죠? 아침부터 매서운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좁고 긴 골목 양옆에는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래진 외벽과 벗겨진 페인트, 창문마다 반쯤 내려진 커튼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그 골목 끝에서 김 여사님이 회색 코트를 여며주신 채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시고 굳은 살 박힌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들어가 있지만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이어집니다. 빌라 1층 현관 앞에 도착하신 김 여사님은 숨을 한번 고르신 뒤 낡은 철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십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번집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작은 주방이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주방 위에 올려놓으시니 안에는 두부 한 모, 무 하나, 깻잎 몇 장이 전부입니다. 텅 빈 바닥이 훤히 보이는 장바구니가 오늘 장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얇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김 여사님은 두꺼운 목도리를 목에 감으시고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십니다. 방 한구석의 낡은 전기난로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칼로 무와 두부를 차분히 썰어 넣으십니다. 칼질은 익숙하지만 손동작에는 예전 같지 않은 기운이 묻어 있습니다. 냄비 속에서 국물이 끓기 시작하고 하얀 김이 부엌 창문을 뿌옇게 덮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작은 밥상이 놓입니다. 그 위에는 갓 끓인 국, 김치 한 접시, 밥 한 공기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밥상 앞에서 김 여사님은 젓가락을 들기 전 잠시 숨을 고르십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나란히 서서 웃고 계신 사진이죠. 그 웃음은 여전히 선명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조용하고 쓸쓸합니다. 벽식의 초침이 똑딱거리며 움직입니다. 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어두워지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벽에 희미한 빗줄기를 만듭니다. 휴대폰 화면만이 김 여사님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 화면 속에는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뉴스 자막이 굵게 뜨고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십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과 골목 바닥을 스치는 낙엽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는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작은 한숨이 이분의 인생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기분으로 문을 여시나요? 설렘인가요? 아니면 걱정인가요? 겨울 햇살이 느릿하게 골목 위로 내려앉은 늦은 오후입니다. 김옥순 여사님은 장을 본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싱크대 안이 벌써 휑해져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경로당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은 여사님이 가끔 무료 점심을 먹으러 들르는 곳이죠. 경로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콩나물국 끓는 냄새가 코끝에 스칩니다. 안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바둑을 두거나 TV를 보고 계십니다. 구수한 사투리와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구석에 박순애 여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순애 여사님은 올해 74, 옥순 여사님과는 20년 지기 친구 같은 이웃이에요. 언제나 밝은 표정과 여유 있는 말투로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고, 옥순 씨 오셨네. 여기 앉아요. 순애 여사님이 자리를 내어주시며 미소를 짓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김치가 작은 상 위에 놓입니다. 옥순 여사님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며 웃으십니다. 아유, 덕분에 이렇게 한 끼 든든하게 먹네요. 요즘은 장바구니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그 말에 순애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옥순 씨, 나 요양원 안 가고 연금도 없이 잘 살고 있다니까. 순간 옥순 여사님의 젓가락이 멈춥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야 연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버티지. 연금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순애 여사님의 표정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아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돈만이 없어도 방법만 알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방 안의 다른 어르신들도 잠시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는 듯 눈을 크게 뜹니다. 순애 여사님은 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말을 이으십니다. 나 매달 생활비 20만 원만 써요. 집세 거의 안 나가죠. 먹는 거 절반은 마을에서 챙겨줘요. 옷이나 병원비 다 방법이 있어요. 그 말에 옥순 여사님의 이마에 작은 주름이 잡힙니다. 20만 원이요? 아니,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다들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예요. 나는 그 돈으로도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외롭지도 않게 살아요. 순애 여사님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속에는 생활비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 지역 복지관과 마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법,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태도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옥순 여사님의 귀에는 20만 원이라는 숫자만 자꾸 맴돕니다. 그 순간 순애 여사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어봅니다. 옥순 씨, 혹시 지금 사는 집 꼭 거기 있어야 해요? 옥순 여사님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입니다. 왜요? 거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사라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 살림살이가 달라져요. 창밖에는 해가 기울고 주황빛이 골목을 물들입니다. 옥순 여사님의 마음에도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기만을 생각했지만 순애 여사님의 말을 들으니 혹시 다른 길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는 여전히 가볍지만 마음속은 묘하게 무겁고도 설레는 기분이 공존합니다. 20만 원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한 옥순 여사님은 장바구니를 부엌에 두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그 사이사이로 순애 여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떠오릅니다. 옥순 씨, 인생은 늦게라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 한마디가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을 살짝 열어놓은 듯 여운을 남기고
방한 공기 속에 스며듭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매달 20만 원으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빌라 방 안 김옥순 여사님은 불을 끄고 침대에 앉아 계십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옆집 TV 소리가 벽을 타고 가끔 스쳐옵니다. 머릿속에서는 낮에 경로당에서 들었던 박순애 여사님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나 매달 생활비 20만 원만 써요. 집세? 거의 안 나가죠. 그 목소리가 마치 녹음기처럼 반복되며 떠오릅니다. 그동안 옥순 여사님에게는 사는 곳을 옮기는 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 어릴 적 웃음소리, 그리고 수많은 계절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은 매달 빠듯한 살림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집세와 관리비, 난방비가 절반 가까운 지출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옥순 여사님은 불을 켜고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달아있는 노트 안에는 수입과 지출을 적어온 손글씨가 빽빽하게 남아 있습니다. 볼펜 자국이 깊게 패인 부분은 특히 살림이 어려웠던 시절의 기록이었죠. 이렇게는 평생 모아둔 것도 다 쓰겠네.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옥순 여사님은 계산기를 꺼내 집을 옮겼을 때 줄어드는 비용과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십니다. 줄어드는 고정비 대신 늘릴 수 있는 생활비, 그리고 작은 여유 자금. 계산이 끝날 무렵 마음속에 처음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옥순 씨, 인생은 늦게라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 말에 옥순 여사님은 마음을 굳히십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점심 무렵 옥순 여사님은 조심스레 동네 부동산을 찾으십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달력과 매물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각종 계약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어떤 일로? 중년의 부동산 사장이 반갑게 맞습니다. 옥순 여사님은 조금 머뭇거리다 말을 꺼내십니다. 저 집을 조금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요. 월세나 관리비가 덜 드는 대로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장의 매물 사진을 내어놓습니다. 그 중에는 노인 전용 임대주택, 보증금이 저렴한 소형 원룸,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맞춤 주택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깨끗한 주방과 아담한 거실을 보며 옥순 여사님은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집이 작아지면 짐도 줄이고 관리비 부담도 덜고 남는 돈으로는 여가와 건강에 투자할 수 있겠죠.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 겨울 공기가 차갑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골목 끝에는 햇빛이 살짝 비치고 그 빛 속에서 작은 먼지들이 반짝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순 여사님은 작은 메모지에 적습니다. 집 정리 불필요한 가구, 옷, 그릇. 그리고 아래에 큼지막하게 씁니다. 이사 다음 달 말까지. 메모를 냉장고 문에 붙이자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깃발처럼 느껴집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 위에는 김치와 국, 그리고 고등어 한 토막이 놓여 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생선의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집니다. 한 숟갈씩 먹으며 옥순 여사님은 속으로 중얼거리십니다. 이제 나도 좀 다르게 살아볼 거야. 남은 날들은 버티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야지.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하얀 입김이 바람 속으로 흩어집니다. 그 빛 속에서 김옥순 여사님의 마음은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날 수 있으시겠어요? 추억과 익숙함을 내려놓는 대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겨울 하늘은 오늘도 잿빛입니다. 하지만 김옥순 여사님의 표정은 지난달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삿짐을 싣고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좁은 골목 앞에 멈춘 작은 이삿짐 트럭에서 낡은 장롱과 식탁, 그리고 상자들이 하나씩 내려집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사 전날까지도 이건 꼭 가져가야 하나 수십 번 고민하며 버린 물건이 많았으니까요. 결국 남은 건 꼭 필요한 가구와 생활도구뿐입니다. 새로 들어가는 집은 시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은 그동안 모아둔 돈 일부로 해결했고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해 8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전 집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지만 단정한 거실과 아담한 주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벽지는 새하얗고 창문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 바람이 덜 들어옵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복도 끝에는 작은 창이나 있어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아이고, 햇빛 잘 드네. 옥순 여사님이 웃으며 창문을 열어봅니다. 바람이 상쾌하게 들어오고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입니다. 공원 한쪽엔 벤치가 놓여 있고 노인분 몇 분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뒤 부엌 한쪽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김치와 몇 가지 채소, 두부 한 모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식사는 경로당 무료 점심과 복지관에서 주 2회 제공하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식재료를 많이 사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옥순 여사님은 집 근처 복지관을 찾아갑니다. 복지관 안내문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붙어 있습니다. 실버 요가, 건강체조, 그림 그리기, 합창단, 무료 영화 상영까지. 그동안 돈이 드는 취미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요가 수업 신청 아직 돼요? 네, 어르신.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직원의 대답에 옥순 여사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서고 싶습니다. 생활비는 철저히 20만 원 안에서 맞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8만 원, 휴대폰 요금 2만 원, 공과금과 교통비 3만 원, 그리고 나머지 7만 원은 소소한 외출이나 여가비로 쓰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작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찌개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창문 밖으로는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스며듭니다. 밥상 위엔 된장찌개와 김치,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이 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전부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오히려 이 단출한 밥상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공원 벤치에는 아까 봤던 어르신들이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부럽기도 하고 내일은 저 자리에 함께 앉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조용해집니다. 예전보다 작아진 집이지만 공기가 포근하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난방비 걱정에 전기난로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겨울이었는데 이제는 집안 전체가 따뜻합니다. 잘한 선택이야. 이게 정답일지도 몰라.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돈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이지만 옥순 여사님의 20만 원 생활이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선 공간과 조용한 주변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 공원의 모습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도 김옥순 여사님은 창문을 열고 부드러운 바람을 들이마십니다. 멀리서 운동복 차림의 어르신들이 공원 한가운데 모여 스트레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공원으로 나가니 맑은 공기와 함께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한 어르신이 옥순 여사님을 보며 손을 흔듭니다. 아,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같이 해요. 그 말에 옥순 여사님은 자연스럽게 동그란 모임 속으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가 이어지고 몸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운동이 끝난 뒤 한 무리의 어르신들이 근처 카페로 향합니다. 그중 한 분이 옥순 여사님에게 권합니다. 같이 차 한잔 하러 가요. 커피 값은 제가 낼게요. 사소한 제안이지만 오래 느껴보지 못한 환대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카페 안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름과 사는 이야기, 건강과 취미, 그리고 자녀들 이야기가 오갑니다. 웃음이 오가고 옥순 여사님도 자연스럽게 몇 마디를 보탭니다. 저는 혼자 살아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참 좋네요. 그 말에 옆자리에 있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혼자 있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TV만 켜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주말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마을 밥상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반찬을 나눠 담아가는 자리입니다. 옥순 여사님은 집에서 가져온 김치를 건네고 대신 따끈한 잡채와 불고기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으니 집에서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네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사람이 모이면 밥맛도 달라지죠. 이날 옥순 여사님은 2명의 친구를 새로 사귀게 됩니다. 한 분은 매일 공원에서 운동하는 68세 이정희 여사님, 또 한 분은 복지관 합창단에서 활동 중인 71세 박미선 여사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래 이 근처에 살며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 다음 주에 합창단 연습이 있는데 구경 올래요? 박미선 여사님의 초대에 옥순 여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구경만이라도 가볼게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작은 상에 오늘 받은 반찬을 펼칩니다. 잡채와 불고기의 향이 부엌을 가득 메우고 그 순간 옥순 여사님의 마음에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정이 스며듭니다.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공원 가로등 아래 벤치에는 몇 명의 어르신들이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 오기 전 그녀는 이런 장면을 그저 멀리서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저 자리로 걸어가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거네. 돈보다 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옥순 여사님은 내일의 약속과 다음 주의 일정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느낍니다.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 순간이 새로운 노후의 시작임을 조용히 깨닫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혹시 누군가와 함께 웃은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실까요? 아침 7시 창문 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김옥순 여사님은 커튼을 열고 잠시 창가에 서 계십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지만 마음은 상쾌합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이 시간에도 전기난로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셨죠.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공원에서는 이미 체조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게 목도리를 두르고 공원으로 나가니 운동복 차림의 어르신들이 동그랗게 모여 있습니다. 옥순 씨 여기 자리 있어요. 익숙해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얼마 전 친구가 된 이정희 여사님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자 강사가 큰 목소리로 구령을 붙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처음엔 몸이 뻣뻣했지만 매일 하다 보니 어깨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허리도 덜 아프고 무릎 통증도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운동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깐 담소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오자마자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안내문을 꺼내봅니다. 혈압, 혈당, 체성분 검사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병원 가면 돈 든다는 생각에 미루고 미뤘을 검진이죠. 검진 당일 복지관 한쪽에 마련된 간이진료실에 앉아 간호사의 안내를 받습니다. 혈압을 재고 혈당 수치를 확인합니다. 어르신 혈압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옥순 여사님은 작게 웃으십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어서 더 안 좋았나 봐요. 점심은 경로당 무료 식사로 해결합니다. 오늘 메뉴는 콩나물국과 제육볶음, 그리고 배추김치입니다. 영양사 어르신이 다가와 말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요. 운동할 때 힘이 안 나죠. 그 말에 옥순 여사님은 제육볶음을 한 점 더 집어드십니다. 오후에는 복지관 요가 수업에 참석합니다. 처음 해보는 동작들이 낯설지만 강사의 차분한 안내를 따라 호흡을 맞추다 보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수업이 끝나고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할 때 창문 밖의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입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서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따뜻한 양말을 신습니다. 부엌에서는 보리차가 은은하게 끓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집니다. 식탁 위에는 두부 부침과 나물, 그리고 김치가 놓입니다. 식사 후에는 TV 대신 라디오를 켜놓고 작은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 걷기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함께 근처 하천길을 걷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치지만 모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걷다 보니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그 리듬이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걷기 모임 후 옥순 여사님은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고 밤에 잠드는 시간도 일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병원 약봉지가 줄었습니다. 돈이 많아야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해야 돈이 덜 들어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짓습니다. 한 달 뒤 복지관 건강재검진에서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개선된 결과가 나옵니다. 간호사가 칭찬하듯 말합니다. 운동과 식사 둘 다 잘 지키신 덕분이에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에게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저녁 하늘을 봅니다.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이 섞여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멀리 공원 벤치에선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줍니다. 옥순 여사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건강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매일의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몸소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만든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 변화가 마음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이사 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김옥순 여사님의 하루는 이제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공원 운동으로 시작하고
낮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조용히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예전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설렘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작은 것들이었죠. 낯선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일, 하루 30분 걷기를 지키는 일, 그리고 오늘 쓸 돈을 스스로 정해놓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복지관 뜰에 작은 봄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가지를 흔들며 인사를 하는 듯합니다. 옥순 여사님은 가만히 그 꽃들을 바라보다가 근처 벤치에 앉습니다. 옆자리에는 합창단 친구 박미선 여사님이 앉아 있습니다. 옥순 씨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 보여요? 저도 요즘 거울 보면 예전보다 환해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미선 여사님이 조심스레 꺼냅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얼굴이 변하죠. 옛날에는 저도 항상 찡그렸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 만나고 노래하면서 마음이 풀렸어요. 그 말이 옥순 여사님의 가슴에 잔잔하게 내려앉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순 여사님은 공원 한쪽에 심어진 작은 텃밭을 봅니다. 당근, 상추, 시금치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동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직접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물듭니다. 작은 전기포트에서 보리차가 끓고 달콤한 향이 방 안에 번집니다. 식탁 위에는 간 무친 나물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옥순 여사님은 문득 예전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던 그때와 이렇게 여유 있게 밥을 먹는 지금의 자신이 참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식사를 마치고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오늘 있었던 일과 감사한 마음을 적는 감사일기입니다. 아침 운동에서 만난 분과 웃으며 인사한 일, 복지관 앞 화단에 핀 봄꽃이 참 예뻤던 일, 저녁 나물 무침이 맛있었던 일. 짧은 문장이지만 읽다 보면 하루가 꽉 찬 듯한 기분이 듭니다. 밤 9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옥순 여사님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게 행복이지 돈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웃을 수 있으면 된 거지.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 봄꽃과 따뜻한 밥상이 스쳐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단어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을 몇 가지나 떠올리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식사 후 공원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를 하는 날이죠. 합창단 친구 박미선 여사님과 이정혜 여사님이 먼저 나와 삽과 물뿌리개를 들고 있습니다. 옥순 씨, 여기 와서 씨앗 좀 받아요. 함께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으며 흙 냄새와 봄바람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작업을 마친 후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눕니다. 이정희 여사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렇게 흙 만지고 햇빛 쬐면 약보다 더 좋아요. 맞아요. 예전엔 이런 시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옥순 여사님의 대답에 세 사람은 한참을 웃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관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러 갔다가 지금은 무대 옆에서 친구들을 응원하는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관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옥순 여사님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붉게 물들고 골목마다 꽃향기가 번집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웁니다. 식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곱씹습니다. 아침 운동, 텃밭, 친구들과의 대화, 합창 공연까지 이 모든 게 단 20만 원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의 감사 일기를 씁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 따뜻한 봄 날씨에 감사. 짧지만 마음이 가득 차는 문장들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은 고요해집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멀리서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옵니다. 옥순 여사님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밖을 바라봅니다. 이사 오기 전 같은 자리에 서서 느끼던 외로움과 불안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는 만족감과 내일에 대한 작은 기대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요양원도 연금도 없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 전 옥순 여사님은 마음속에 하나의 답을 남깁니다. 노후의 진짜 비밀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아끼며 사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20만 원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을 줄이고 하루를 채우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노후의 진짜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꾸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기쁩니다.